EBS 수능 특강이 나오고 나서부터 애들이 이제 그래서 EBS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법, 작문, 문법 여기는 안 풀어도 된다고 그러고 문학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정말로 문학만 하면 됩니까? 비문학은 안 풀어도 됩니까? 책이 3권으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3권 중에서 저는 문학만 사서 풀래요. 이런 애들이 일단 많은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이잖아. 화법, 작문, 문법 솔직히 이거 안 풀어도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한 공부의 범위를 줄여보기 위해서 아주 이것들이 최대한 공부의 범위를 줄이고 싶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EBS가 수능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알고 그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서 말만 주워 듣고 야 EBS는 문학만 하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문학만 할 거야. 그러다가 비문학 연계가 더 많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내가? 그걸 왜 내가 책임져? 내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수능 시험지랑 EBS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EBS에서 2017 수능 분석 자료에 이 문제는 EBS에 이걸 활용한 거고 이 지문은 EBS에 이걸 활용한 거고 전부 다 1번부터 45번까지 비연계 지문들 빼고 전부 다 발표를 해놨어요. 그냥 한 장짜리밖에 안 돼. EBS 자료로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작년 수능 문제지랑 그 다음 작년 EBS 책 다 꺼내놓고 EBS 발표 자료에서 말한 내용하고 하나하나 다 비교해봤어요.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주 눈 빠질 뻔했습니다. 요거 찾느라고. 자, EBS 영역별 학습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화법. 솔직히 화법 EBS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화법 EBS 해요? 네. 왜 해? 어려워서. 안 해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야, 화법 안 해도 돼. 작문 EBS 안 해도 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왜 EBS가 화법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EBS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작년 수능 4번 문제, 이 문제는 EBS, 작년 EBS 인터넷 수능, 올해는 인터넷 수능이 연계 교재에서 빠지죠. 근데 작년에 들어갔었거든. 인터넷 수능 29페이지 2번 문제를 연계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찾아봤어요. 진짜로 그런지. 이 문제인데 두 개를 곰곰이 한번 잘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4번 문제 연설에 대한 거야. 수능. 이거 인수 29페이지 이번에 연설에 대한 게 있었어. 봤냐? 이런 식이에요. 이걸 과연 직접 연계라고 할 수 있느냐? 야, 다른 문제집엔 연설에 대한 지문이 없어? 있어. 문제 스타일이 비슷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약간은 억지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EBS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항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분석해보면 뭐 연설 내용, 연설 전략, 여기서도 뭐 연설의 전략, 내용 이런 말은 나오지만 사실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도 있는 거고 어디에나 다 있는 거야. 이건 꼭 EBS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화법 영역은 EBS 연계가 거의 무의미하다. 거의 연계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화법 안 풀어도 되겠군요. 어차피 화법은 기출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 그 화법 나온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그 전엔 듣기평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집을 푸느니 그래도 EBS를 푸는 게 이런 느낌으로 풀도록 하세요. 막 집중적으로 연계를 연구하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작문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작문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16학년도 수능 6번에서 8번.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EB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완성 80페이지 6번에서 8번을 연계시킨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또 따와봤어요. 겹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작문 상황, 여기도 작문 상황, 인터뷰 줬지? 전문가 인터뷰 봤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약간 억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또 EBS에서 문항 아이디어 딴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작문 파트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EBS 연계는 작문 파트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뭐 EBS 문제집 한번 풀어보는 정도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료 비교해보니까 알겠죠? 이 연계의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자, 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수능시험 14번 문제였는데 B형 14번이었죠. A와 B 공통지문으로 출제가 됐었고 공통문항으로.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 81페이지 2번에 섰다 왔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EBS에 그렇게 올라가 있어. 발표가 돼 있어. 요거를 따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문제를 잘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활용형이 문제다. 국어 사전 정보 탐구한데 봤지? 이거 뭐 어디에는 없는 거냐 이 문제는?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EBS에서 발표한 건 이겁니다. 용례 이런 말 선택지. 응? 용례. 이건 내 모의고사에도 수두룩하게 나와. 그죠? 이건 어디에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화작문의 공통점은 거의 EBS 발표가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이런 식인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 유형 비슷하지 않니? 이런 건데 이런 문제 유형은 기출문제든 어디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EBS 문법 연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화법, 작문, 문법 파트는 EBS 연계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EBS 3권으로 나왔잖아, 수능특 강의. 그 중에 한 권이 화법, 작문, 문법이잖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풀고 있어요? 문항만.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사놓고는 전시를 합니다. 일단 문항만 하고, 아니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풀지 뭐. 이런 식인데 샀으면 한 번쯤은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냥 한 번쯤 풀어보는 거지. 그걸 막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파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다들 문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EBS 비문학 정말 안 해도 됩니까? 이게 학생들 고민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애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진짜 많이 물어봤어. EBS 비문학 연계 안 되는 거냐고. 되니 안 되니? 돼요.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아이디어만 따온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야. 그게 아니었어. 작년 수능만 봤을 때 문학보다 비문학이 오히려 더 연계가 많이 됐다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직접 비교를 해서 보여줄게요. 자, 비문학 파트 이렇게 되는데 자, 작년 수능 29번에서 30번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이 있던 과학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서 애들이 문제도 많이 틀렸고 지문인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기억나요? 작년에 이제 수능을 이제 본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이 지문 보면 기억날 텐데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왜 기억나지? 요거였어. 그래 EBS에서 발표한 거는 EBS 인터넷 수능 160, 162페이지에 걸쳐 있다. 2번, 3번 여기서 따온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곰곰이 한번 지문을 뜯어봤습니다. 진짜로 그냥 소재만 따서 글을 쓴 것인지 잘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중력,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뭐 중력 이런 말들 뭐 용어 겹칠 수 있지. 학력, EBS에서는 저학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단순히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와 직접적으로 연계됐구나 하기는 좀 뭐하죠. 그런데 내용을 더 찬찬히 뜯어보니까 분석적으로 읽어보니까 자 일단 수능에 나왔던 부분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글씨가 잘은 안 보일 텐데 그냥 읽어줄게요.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생긴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답니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지는 거랍니다. 항력은 마찰 항력, 압력 항력이 있는데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집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막 이런 내용이야. 비교해봤어요.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물체가 공이나 물과 같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에 미치는 유체의 저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여기 보면은 매칭이 되죠. 지금 내용이. 즉 물체가 공기 중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공기의 저항력은 아래에서 위로 작용할 거고 물체가 공기를 달리고 있다면 공기의 저항력은 물체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내용을 그냥 부연 설명한 거야. 물체에 미치는 저항력은 물질이 통과하는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물질과 유체와의 접촉 단면적이 클수록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크다. 이 내용 봐봐. 표면적이 클수록 단면적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작년 수능에. 그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비문학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더란 얘기야.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야. 빗방울 낙하를 이제 예로 들었어. EBS에서. 이 수능에서. EBS에서도 빗방울의 낙하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 좀 빗방울 뭐 어찌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와. 빗방울의 속도는 내려가다 보면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로 한다. 종단 속도에 대한 개념 설명이 쭉 나옵니다. EBS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 이런 말이 나와.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거의 똑같아. 거의 직접 연계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1등급이 결정됐단 말이야. 작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야 어차피 비문하고 니네 연계되는지 몰라. 비문하고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얘기만 듣고 하잖아. 그냥 주변 친구들이 야 문학만 하면 된대. 그럼 나도 문학만. 공부 범위 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거든. 또 선생님들이 야 EBS는 문학이나 연계 느낄 수 있지. 그냥 문학만 하면 돼. 그러면 난 문학만.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아니란 말이지 이거. 알겠죠?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문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이런 지문들이 있어. 물론 다른 지문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소재 연계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약간 다른데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좀 겹치는 이런 지문들이 나머지 지문들의 형태였어. 그래서 문학은 안 그럽니까? 문학도 다 보여줄 거야. 한번 봅시다. 결론은 EBS 비문학 학습 누구도 안 하려고 하지만 EBS 비문학 학습은 중요하다는 게 나의 결론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지문 대 지문을 비교해서 보여줬잖아. 해야 된다. EBS 비문학 학습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이거. 그죠? 이렇게 된다. 자, 문학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문학에서 작년 수능에서 뒤통수 깠다. 여러분들 잘 봐요. 그렇게 수능에서 뒤통수 깠는데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도 나는 문학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요. 문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문학은 이제 좀 영역을 쪼개보겠습니다. 현대시 두 작품은 작년에 완전 비연계로 출제가 됐죠. EBS에서 아예 없던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현대시는 비연계. 그나마 문학에서 현대시가 연계가 되면 부분을 딸 수가 있니? 그 짧은 시의 부분을 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연계가 작년에는 안 됐어요. 올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작년에는 그랬단 얘기야. 애들 통수 친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고전시가 연계가 됐는데 이런 식이었어. 2016학년 수능 41에서 42번 지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BS 인터넷 수능 문학 80에서 81페이지 3번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지문은 고공가였어. 지문은 고공가. 수능에 나온 건 고공답 주인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다른 작품입니다. 그런데 고공답 주인가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3번. 여기에 있는 보기 박스에 뭐가 있냐면 고공답 주인가가 있었어요. 애들은 대체로 문제에 있는 박스 작품까지 공부 하니 안 하니 솔직히 안 하잖아. 그 지문 내 내용만 씹어 먹으려고 그러지 보기 박스에 있는 작품까지 신경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이 아나 여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을 보니까 지문이 다 겹치지도 않아요. 이 부분, 이 빨간색 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내용이 겹칩니다 지금. 근데 지문은 고공가였고 보기 박스에 있던 작품이 고공답 주인가였어. 그죠? 이렇게 연계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보면은 지문 활용을 했다. 그렇죠. 지문 활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EBS 시문학 학습은 중요한 게 맞습니다. 보기 박스에 나오는 작품까지. 알겠죠? 이걸 공부했던 애가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 시험장에 갔더니 딱 그 작품이 나온 거야. 당연히 연계를 피부로 확 느끼겠지. 그러니까 역시 시문학은 EBS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산문문학인데 그러면 이제 소설이나 극문학 이쪽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뭐는 뺐냐면은 토끼전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AP 공통으로 토끼전이라고 하면은 수군가 어떤 내용이에요? 약간 토끼가 그 용궁에 토끼가 용궁에 가서 왜 놀러 갔어? 아니요. 그 임금
왕의 그 간을 용왕의 간을 빼려고 토끼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토끼의 간을 빼먹을 뻔했잖아. 근데 그 내용인데 수능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니? 애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첫 부분에 자라가 호랑이의 입을 냅다물고 막 호랑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EBS랑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게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윤은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이런 작품이 이제 작년에 출제됐는데, 그것도 이제 EBS에서 연계했다고 해서 보니까 이만큼 있잖아. 한 줄 겹쳐. 한 줄. 딱 한 줄 겹쳐. 이런 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이 겹치는 지문을 따왔어요. 산문에서. 많이 겹치는 지문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2016 수능 30에 33번 A형 지문이었어. A형이 나왔던 지문인데 박완서 작가의 남옥입니다. 이 앞에도 막 지문 많이 있겠죠. 자, 이거를 EBS 수능 특강 309에서 311페이지에서 따왔어 라고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겁니다. 이 부분인데 보니까 딱 이 부분이 겹칩니다. 끝부분이야, 끝부분. 이 전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 거기까지는 한 글자도 안 겹쳐요. 이 끝부분 여기가 겹쳐. 이게 이 EBS에서는 이 부분인 거야. 이렇게.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만약에 한 50줄 된다고 치면은 한 10줄 정도가 겹치더라. 이런 얘기지. 알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부분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채만식의 재향날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EBS 인터넷 수능 201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채만식의 재향날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안 겹쳐. 뭐가 겹치냐면 등장인물이 겹쳐. 영호 최씨, 영호 최씨, 봤냐? 이런 식이에요. 내용이 한 글자도 겹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방금 보여줬던 박완서의 남옥 한 10줄 정도 겹치는 거. 그 전에 40줄 정도는 아예 안 겹치고. 그게 제일 많이 연계된 거였고, 토끼전 EBS에 있었지만 단 한 작품도 안 겹치고 오히려 애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어. 아니 왜 호랑이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죠? 그리고 뭐 9켤레 구두로 나온 산에 딱 한 줄 겹쳤었고.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A형에서는 이 작품 말고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이 나왔었거든. 그걸 엿다 띄우려고 보니까 단 한 줄도 겹치지 않아. 이런 식입니다. 산문 연계가 이런 식이더라라는 거지. 제목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 작품인데 애들이 보기에는 다른 작품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문 활용을 합니다. 산문 지문은 지문 활용을 하되 그 작품에서 따오대벗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어. 그런데 작년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느 해에 갑자기 확 바뀌니? 갑자기 올해부터는 EBS 지문 그대로 내줄게 이렇게 갈 것 같아?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소설 지문은. 알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EBS 산문문학학습은 해야 돼.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융통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공부를 하긴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까? 전체적인 내용 학습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것 내용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자, 총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 최종 결론. 일단 첫 번째. 화법, 작문, 문법 어떻게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되는 건 맞지만 연계는 의미가 없지만 다른 문제집을 푸느니 그냥 EBS 한번 풀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고 나서 딴 거 더 풀 게 없는 거야. 너 문제집 많이 풀잖아, 그거. 나중에 할 게 없다고 막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야, EBS. 알겠죠? 요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 비문학. 아까 보니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비문학 파트. EBS 학습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일반적 상식과 다른 점입니다. EBS 비문학 학습 해야 됩니다. 작년엔 완전히 선생님은 진짜 작년부터 했지. 모든 학생들이 무당만 할 때 모두가 예스라 할 때 no라고 했던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비문학 연계가 됐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죠. 요건데 그래도 올해로 또 넘어갔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EBS는 문학 그냥 이렇게만 가고 있더라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알겠죠? 굉장히 위험해. 그것도 완전히 킬러 지문을 똑같이 내버렸는데 거의 내용이 소재만 딴 게 아니라 거의 내용이 똑같아 버리는데 EBS 비문학 학습은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시문학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EBS 학습 열심히 해야겠죠. 시는 진짜로 씹어 먹듯이 열심히 하는 게 맞다. 근데 약간 좀 부담되는 건 보기 박스를 연계해버리니까 그 작품들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기 박스에 있는 작품이 지문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생뚱맞은 게 나올까? 아니, 유사한 내용이 나온 거야. 고공과 고공 답주인가. 예를 들면 뭐 3인국이 있으면 EBS에 송미인곡 실려 있으니까 3인국 뭐 비교해 보시오. 얘는 대화 형식인데 얘는 대화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송미인곡이 있었는데 여기 3인국 나온 거야. 수능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박스에 있던 3인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해둬야 되겠구나. 자, 다음 네 번째. 산문문학이 오히려 비문학보다도 연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애들은 소설 내용을 거의 외우듯이 씹어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죠? 산문문학은 EBS 학습을 하기는 해 안 해?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학습을 병행해야 되겠다. 즉, 이 작품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연계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피보게 돼 있어. 내가 아는 작품이야. 그리고 들어갔는데 왜 저랑 호랑이랑 왜 싸우지? 이렇게 돼버리면 니네가 시험 보다가 어떻게 돼? 당황을 하게 돼. 수능 국어 1교시잖아. 1교시에 당황을 하게 되면 뒤로 그 다음부터 쭉 망하게 돼 있어. 알겠죠? 경험해봤죠? 그런 거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영역별로 제대로 잡고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친구의 말 믿지 말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공부 방향을 설정해서 자신의 어떤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친구 말 듣고 야, 넌 왜 합법정보, 문법, 막 독서, 막 문학 다 푸니? 문학만 하면 된다는데 난 문학만 풀 거야. 그럼 네가 얘 인생 책임질 거야? 이게 아니더란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EBS는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도 직접 연계성을 느끼고 그게 점수로 승화되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